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파 공중전. 이게 거의 현대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서로 간의 초장거리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중전은 이 전투기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에서 기관포를 쏘고, 이 2차 대전이죠. 그리고 이제 월남전 때 가면 기관포 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미사일 쏘고 꼬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20세기 끝나고 21세기 들어와서는 BVR 전투, 그러니까 가시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먼저 보고 먼저 쏜다 라는 건데, 이제 2020년대 이후가 되니까 초장거리 가시거리 밖 전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전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가 완패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도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고, 또 파키스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참패를 한 그 원인이 미디어 중에서도 뉴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SNS, 이런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때문이다 라는 자성을 하고 그 관련한 이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같은 이런 정당이 좀 보고 배워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4월 심층 분석을 통해 정치에서 SNS와 뉴미디어를 이용한 인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전은 기성 정치판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레가시 미디어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요. 인지전에서 패해 정권을 빼앗긴 미국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보며 깨닫는 것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해 대선 패배는 물론 상하원 다수당 지위까지 공화당에 내주며 사실상 지리멸렬 상태에 빠진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여론을 보며 패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우파들의 여론 조성 메커니즘을 모방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각 5월 7일 워싱턴 DC 소재 의회 방문자 센터에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미디어 로우 행사를 가졌는데요. 민주당 정책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레가시 미디어들을 배제하고 틱톡,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만 초청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크리에이터들은 짙은 정장과 딱딱한 예절 문화에 익숙한 레가시 미디어 언론인들과 달리 자유분방한 복장을 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쏟아내는데요.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모든 의원실에 영상 제작을 위한 자료와 지침, 넥타이에 달 수 있는 소형 마이크, 디지털 전략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유튜브 채널 개설과 SNS 활동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크리에이터들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라인 공간에 더 많은 민주당의 목소리가 퍼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겠지만 이제 우리 당은 조지 클루니, 오프라 윈프리 같은 안전한 선택지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도전을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SNS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인지전이 대중의 인식과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마가 운동과 지난 선거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진단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새겨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득권과 체면에만 눈이 멀어 그것만 쫓다가는 언젠가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왜 트럼프에게 이렇게 패했을까? 이 패인을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의 마가 운동이죠. 이걸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그 마가 운동의
이 저변 확대 근간에는 바로 SNS가 있었다. 트럼프가 자신의 SNS 채널을 만들었죠. 플랫폼을 만들었죠. 바로 트루스 소셜. 과거 바이든에 이렇게 협조하던 이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서 자기 일을 그냥 사용 정지시켜버리고 하니까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트위터 알았어 필요 없어 하고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새로운 트위터 같은 걸 만들었죠. 기업가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거의 뭐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사버렸죠. 그래서 X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을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있으니까 페이스북도 지금 저는 민주당 아니에요. 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데 아무튼 이 SNS를 활용해서 이 뭐 뉴욕타임즈다, CNN이다 다 이제 극좌파들이죠. 여기서 안 다뤄줘도 괜찮다. 어차피 지금 뉴욕타임즈, CNN 다 구독자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만 되면 된다. 내가 뭐 CNN에 출연 안 하면 어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MBC, KBS에 또 YTN에 출연 안 하면 어때? 또 조선일보에 안 나오면 어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폼은 좀 덜 나지만 이제 이런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좀 정반대로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레거시 미디어를 꽉 잡고 있으니까 CNN, 뉴욕타임즈,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워싱턴 포스트다, 뭐 하고 싶은 말 다 받아주고 다 쓰고 출연하고 싶으면 뭐 오프라 윈프리 쇼, 또 뭐 조지 클루니 쇼 이런데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에 완전히 영광이죠. 그런데 출연하면 그런데 출연했어. 난 오프라 윈프리 가서 할 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만 사활을 걸고 또 오프라 윈프리에 출연하기 위해서 보좌진들이 얼마나 또 로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연해서 나 오프라 윈프리 갔다 왔어. 자 이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런데 트럼프는 뭐 하고 싶은 말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날이면 날마다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여기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냥 X다. 또는 트루스 소셜이다. 여기에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 바로 쓰고 방금 이 생각도 나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해도 그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스 구독자가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 뭐 100만 부 또 동아일보, 중앙일보 70만 부 뭐 60만 부 이러는데 그 상당수가 관공서에 많이 가죠. 그래서 실제 가정이나 사무실에 배달되는 신문들 요즘 사실 별로 없죠. 그러면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방송을 했는데 그게 25만 조회다. 평균적으로 저희 조회수가 28만에서 30만 되니까 요즘 이제 이 우파들이 조금 마음이 상심하고 위축해서 지금 대선까지 좀 조회수가 적지만 그냥 제 이 채널 평균이 데이터가 28만이 넘어요. 그러면 방송국으로 치면 시청률 1%, 시청률 1%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1%를 길게 할 수 있다. 이거니까. 그런데 신인균의 국방TV에 예를 들어서 전화 인터뷰 한번 합시다. 자, 이거하고 난 뭐 KBS에 어디 뭐 심야 뉴스에 인터뷰했어. 이거하고 하면 국방TV 안 하죠. KBS 심야 인터뷰 하죠. 그런데 KBS 심야 인터뷰 그거 도대체 몇 명 듣겠습니까? 심야에 하는 심야 뉴스 있습니다. 거기에 잠시 인터뷰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또 특히 뭐 KBS는 시청률 높으니까 그렇다 치고 뭐 YTN이다 또 연합이다 이런데 시청률 이제 1% 왔다 갔다 하는 이런데 그런 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효과는 무시하고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인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랬다. 그래서 그 SNS를 가지고 활용해서 정권을 잡은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정권을 압도적인 지지도서에 잡아버린 게 바로 필리핀 봉봉 마르코스 주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지전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뉴미디어
SNS를 어떻게 봅니까? 아주 아래로 보죠. 자, 이런 거 기자회견하고 앞에 기자 잔뜩 있고, 자, 이게 국민 눈높이입니까? 기자 눈높이입니까? 기자 눈높이죠. 예. 옆에 이런 사람들 왜 서 있습니까? 기자들이 찍는 사진에 한 분이라도 나와보려고 여기 제일 옆에 있는 조배숙, 뭐 이런 사람들이, 선수 높은 사람들이 옆에 서고, 왜?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화면에 여기 잡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쓰고, 끄트머리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좀 떨어지는 사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서열이 또 있어요. 이게 기자 눈높이지 국민 눈높이입니까? 아니죠. 국민 눈높이에 서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 엄청나게 인정해줘요. CPEC에서 그냥 메인으로 연설하게끔 해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라운드 C 이런 그 젊은 유튜버들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영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좌파들은 김어준이다, 김재동이다, 자, 이런 뉴미디어들을 선거 때다 뭐다 활용하면은 챙겨주죠. 예. 서울교통방송 진행해. 그리고 서울시에 박원순에게 이야기해서 개런티 엄청 많이 주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동,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시다 어디다 이럴 때 가면은 강연료 60만 원 이게 한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한계입니다. 이러는데 김재동은 어떻게 1,200만 원씩 받는지 똑같은 강연을 하는데 그렇게 또 다 해줘요. 예. 그걸 챙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좌파 연예인들, 안치환이다, 뭐 이런 사람들, 좌파들 집회할 때마다 나와요. 그리고 좌파들이 지자체, 단체장 하고 있는 곳의 지역 축제 노래하러 나와요. 그런데 우리 우파 단체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남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이번 이 탄핵 정국에서 와, 이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하는 우파 가수 있었죠? JK 김동욱. 그런 사람들이 지역 축제, 제가 시장이라면 야, JK 김동욱 불러. 수억 원씩 들여서 지역 축제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야, JK 김동욱 불러. 걔 좀 살게 해줘야 돼. 김은국 씨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김은국 씨 좀 불러. 저 같으면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생태계를 안 만들어줘요. 이번 이런 거 할 때나 뭐 신 대표님, 뭐 신 박사님 하고는 이거 끝나면 또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보도자료도 주진 않아요. 언론으로 인정을 안 해요. 분명히 언론사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왜 보도자료를 안 주는 거죠? 취재하러 갈 수도 없어요. 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이 유튜버를 언론으로, 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주지 않고 또 취재 현장에도 출입 금지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미국 민주당은 바꾸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우파 정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도 안 되는 듣보잡 언론들 거기에 한번 인터뷰한 거 그게 오히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희한한 사고를 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물리적 충돌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현지 언론과 워싱턴 정보를 통해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이 역사상 최초로 초장거리 공대공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인도가 완패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남의 일이 아니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대 5대의 인도군 전투기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월 7일 새벽의 공중전에서 인도, 파키스탄 양측은 무려 125대의 전투기를 동원했으며 모두 각자의 영공을 벗어나지 않고 장거리 공중전을 벌였다고 복수의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CNN과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5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번복하고 수정한 끝에 현지 시각 5월 7일 저녁 격추한 전투기 기종이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세대와 미라지 2000 전투기 1대, 수호이 30 MKI 전투기 1대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잠무 카슈미르 지역과 서부 펀잡 지역에서 라팔 전투기의 미과 엔진이 발견되면서 라팔 격추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파키스탄 측은 라팔을 격추시킨 것이 중국제 J-10CE 전투기와
PL-15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에 36대가 긴급 공급된 J-10C는 중국의 현용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J-10C의 수출 전용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레이더와 일부 전자장비가 다운그레이드 되기는 했지만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파키스탄 공군의 히든 카드로 불려왔습니다. 파키스탄은 라팔 전투기 격추에 중국제 HQ-9B도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파키스탄은 자국 영토 안에서 장거리 대공 무기들을 사용해 인도 영공에 있는 전투기들을 격추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중국산 전투기와 공대공 미사일이 서방제 전투기와 서방제 공대공 미사일을 압도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번 교전으로 인해 중국의 초장거리 공중전 능력이 증명된 만큼 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 공군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파키스탄이 처음에는 라팔 한 대 정도, 그리고 미그-29, 또 소위 30 세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점점 말이 바뀌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라팔 세대, 그리고 미라지 2000 한 대, 그리고 수호이 30 NKI 한 대 이렇게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일부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미라지 2000 전투기의 잔해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고 인도 영역이죠. 그리고 라팔 전투기 잔해가 속속 공개되고 있어요. 자, 라팔은 프랑스제 전투기입니다. 지난 2002년 한국의 FX 사업할 때도 경쟁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공군의 F-15K 하고 경쟁을 세게 했던 기종이죠. 그때 라팔리온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라팔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었는데 그 라팔 전투기의 개량 버전입니다. 그때의 라팔하고 지금 라팔하고 완전 달라요. 성능이 아주 강화된 라팔입니다. 라팔 F3R 버전이라고 세 번째 개량된 버전입니다. 그걸 지금 인도 공군이 36대 가지고 있는데 그 인도 공군의 라팔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이 J-10C를 작년에 36대 긴급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거로 붙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펀잡 지역에 떨어진 라팔 전투기 미기입니다. 1번기죠. 1번기. 그러니까 인도에 36대 들어간 것 중에 1번기입니다. 1번기의 미기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이거 누가 봐도 라팔 거죠. 이거 라팔. 네. 요게 33번기고 요 사진이. 요거 똑같은 BS001 1번기입니다. 그리고 인도 국기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라팔이라고 적혀져 있고. 자,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라팔이 이렇게 처참하게 미기 펀잡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에 또 라팔의 엔진 스네크마라는 그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의 잔해가 떨어져 있어요. 펀잡과 카슈미르는 아주 멀기 때문에 다른 기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팔이 정말로 세대인지 알 수 없으나 최소 2대는 맞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격추했냐? 서로 영공 침범을 안 했답니다. 서로 자기 영공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초장거리 미사일 쐈는데 서로 간의 주장에 따르면 160km 밖에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160km. 와, 이거 엄청난 거죠. 라팔을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진 중국제 J-10C, 여기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 미사일이 바로 PL-15라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최대 300km라고 합니다. 300km. 엄청난 거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이제 PL-10 사이드와인더 같은 그 열추적 미사일이고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파키스탄은 이 PL-15를 멀리 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도입한 사브 340 조기 경보기가 있는데 그걸 투입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인도도 조기 경보기가 있는데 인도는 자국이 개발한 아주 허접한 조기 경보기 한 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에 도입한 그 A-50 러시아제 조기 경보기 이렇게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 조기 경보기 형편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 지금 파키스탄이 압승을 한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5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인도는 전과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졌다는 말이죠. 그 배경에는 이 파키스탄의 스웨덴제 사브 조기 경보기의 활약이 아주 컸고, 그리고 그 조기 경보기 지휘 또 탐지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 중국제 J-10에 탑재된 이 PL-15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300km, 이게 활약했지 않나. 그러면 라팔은 300km짜리 없나? 있습니다. 라팔에도 미티어라는 미사일이 300km 날아갑니다. 근데 라팔은 왜 졌냐? 도대체 라팔은 이 스펙트라라고 하는 완전히 뭐든지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엄청난 능력의 전자전 능력도 있는데, 저거의 레이더, 저거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재밍해서 나에게 날아오지 못하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보호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라팔인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졌냐?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야, 한국은 어떡하냐 이거. 우리 KF-21 여기에 미티어 들어가는데 KF-21의 전자전 능력이 라팔의 스펙트라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희망은 하겠지만 보장이 안 되죠. 프랑스처럼 오랫동안 전투기를 만들어 왔던 그런 나라. 그리고 이 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의 전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전자전 재밍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전자전 정찰기가 없어요. 그런 건 미국이나 있죠. 중국이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전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상대의 전자전 주파수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레이더 주파수, 통신 주파수 이걸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함부로 전자전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 단정할 수 없죠. 자, 그랬을 때 이 서해에서 중국과 한국 공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초장거리 이제 공중전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심층 분석 한번 해야 되겠다. 나도 공부를 할 겸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편집국장에게 우리가 심층 분석 한번 하자라고 지금 말을 해놨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이 심층 분석 통해서 중국과 한국이 서해에서 이제 초장거리 공중전 시대가 됐으니까 초장거리 공중전을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한번 저도 궁금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이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닌 것 같다. 군사적으로. 이 라팔이라고 하는 지금 서방 세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발라버렸다.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국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인도 공군. 근데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파키스탄도 한 대가 추락했는데 뒤에서 날아온 미사일 맞고 추락했다. 팀킬 당했다라는 게 되겠죠. 앞에서 날아온, 즉 인도가 쏜 미사일이 아니고 뒤에서 자기들이 쏴서, 그게 이제 미라지 5라고 하는 프랑스의 전투기인데, 이 미라지 5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F5 정도 되는 거. 그게 뭐 한 대 격추된 거가 지금 SNS를 통해서 정황이 지금 돌고 있고, 나머지는 파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인도 것만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인도가 이렇게 러시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수호이 30 MKI, 그리고 프랑스 최강 전투기 라팔, F3R 이런 거 가지고도 이 중국제 전투기를 동원해서 싸운 파키스탄에 완전히 그냥 완패당했다. 그냥 발려버렸다.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지, 인도는 가만히 있을지 계속 지켜보고, 이번 일요일 심층 분석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서해 공중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